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1년 전 참사를 놓지 못하는 이유, 바로 왜입니다. 눈앞에서 가족들을 수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부가 조직적인 구조에 실패했던 이유, 아직까지 인양은커녕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회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 이유들에 대한 물음표가 지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잊혀지기 전에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교훈은 이미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12년 전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아직도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일주기인 오늘 만난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견뎌라, 함부로 위로받지 말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성지훈 기자입니다. 2003년 2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92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만 12년, 유족들은 아직도 지자체와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참사 수습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은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졌던 시기가 있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관심이 이제 멀어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참사를 당함으로써 사랑하는 가족을 잃음으로써 겪는 충격, 이 이제 1차 트라우마의 원인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저희들 경험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참사 수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권력의 횡포든 아니면 억압이든 아니면 부조리한 면들로 인한 2차 피해, 거기에 따른 트라우마도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족 잃은 슬픔으로 발생한 트라우마 못지않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 2003년 2월 18일 발생했습니다. 그 참사로 192명이 최소 확인된 희생자가 192명이죠. 그리고 148명의 부상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피해자 숫자가 확인이 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법적인 어떤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 진행이 되면 참사 수습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대형 참사 수습 과정이 그래 왔었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것이 과연 올바른 수습의 모습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올바른 수습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난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금전적인 어떤 손실보상, 이렇게 국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피해당한 희생자 유족이나 부상자, 당사자 중심으로 보더라도 그거는 옳지 않다. 대구시는 2010년 유족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팔공산에서 치른 희생자들의 수목장을 대구시가 불법 안매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대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지만 유족들은 대구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가해자인 대구 지하철 참사는 법적 책임자 가해자가 대구시입니다. 방화범이 아니라. 자, 그런데 가해자인 대구시가 피해자인 유족과 손해배상, 손실보상 측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종 추모 사업에 대해서 대구시와 2003년 당시에 합의를 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인 대구시는 말을 바꾸죠. 약속사항을 번복하고 했던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유족을 범죄자로 매도하고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하고 언론에다가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파렴치범으로 몰고, 이 짓을 12년째 하고 있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조금씩 참사를 잊어가는 세상과의 지난한 싸움 끝에 윤석기 위원장이 내린 결론은 이 싸움이 유족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도대체 왜 이 참사가 일어났으며 왜 그 참사에 나의 가족이 희생이 되었던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도 이 참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족을 희생당하게 한 공범의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 이런 자기 반성을 했죠.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는 방화범의 방화 시도가
이제 첫 출발점이 도화선이 됐는데 많은 분들은 마치 방화범이 대구지하철 참사의 주범인 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성향이다. 하나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부적응자였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뭐 좀 약자다. 이게 정확한 그 사람의 그 처지고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수도 없이 수년에 걸쳐서 힘들다, 괴롭다, 도와달라, 죽고 싶다라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요청을 했던 거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든 정부 조직이든 아니면 친인척, 부모, 형제조차도 그분이 힘든 부분을 보듬어 주지 못했고 도와주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과 배려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그런 뭐 위험한 시도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어떤 자책과 반성을 했죠. 윤 위원장은 세월호의 유가족들에게도 유족의 몫과 역할을 주문합니다. 먼저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건넬 수 있는 당부이고 조언입니다. 산자의 의무가 있고 유족의 의무가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똑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당한 최소 192명의 목숨값을 이제 온전히 하는 거다.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숨져간 그분들이 남은 가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메시지를 제대로 실행해 내기 전까지는 저는 섣부른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